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함수의 수렴. 함수의 수렴하고 발산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부터 우리가 맞닥뜨릴 기호 하나를 볼 건데 x는 3하고 x가 3으로 가까이 간다 하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x는 3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x는 3. 함수값 3? 그 x 좌표가 3. 그렇죠. x 좌표가 3이니까 딱 여기 딱 한 지점을 우리가 보는 거라면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3이 아니라 3에 가까이 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아무래도 두 방향이 있다 보니까 왼쪽에서 올 때는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어디서 오고 있냐면 3보다 작은 쪽에서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3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3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왼쪽에서 오는 건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건 3보다 큰 쪽에서 온다. 네, 요걸 알면 될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린 일단 첫 번째는 x는 3하고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x가 요렇게 가까이 간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이거는 오, 맞아.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팔자를 뉘어놓은 요 모양은 우리가 방금 우리 세린이가 얘기한 대로 양의 무한대라고 읽죠. 양의 무한대. 그럼 양의 무한대라고 읽는 것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읽겠죠. 음의 무한대. 그럼 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양의 무한대는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음의 무한대는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건가? 그렇지, 그건 아니죠. 맞아. 이 작아지는 건 x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무한소라는 기호가 따로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는 이게 방향이 반대인 거야. 방향성이 양의 무한대냐 음의 무한대냐 일 뿐이지 이거는 똑같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는 맞습니다. 방향이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를 기준으로 나눌 뿐이지 우리가 작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좀 봐줄 필요가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을 시작하기 이전에 요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쌤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fx를 쌤이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이렇게 가정하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럼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뿅 하고 예쁘게 fx는 x-1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쌤이 여기에 해당하는 뿅뿅뿅뿅 뿅뿅뿅뿅 이 3,2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지금 fx는 x-1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랑 즉 지금 가만히 보니까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갔더니 이거 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fx라는 그 y값도 2를 향해 가까이 가더라. x가 3을 향해 가까이 이 3이라는 점으로 가까이 갔는데
있는데 이 fx를 따라갔더니 y의 값이 2를 향해 가까이 가더라. 근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여기에 리미트라고 쓰고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딜 향해 가까이 가냐면 2를 향해 가까이 가라고 이제부터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이렇게 한 줄로 이거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자. 그래서 lim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라는 함수값이 2를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봐주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의미는 f3은 2다 이거랑 서로 다릅니다. 네,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얘는 x가 3을 향해 가까이는 움직이는 상태일 때 2가 2로 향해 가까이 간다지 2라는 게 아니고, 근데 얘는 3일 때 2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둘은 지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미트는 항상 이렇게 가까이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 항상 그 3 플러스일 수도 있고 밑에가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y값 기준인가요? 아니요. 여기에서 3 플러스랑 3 마이너스는 x 기준. 이쪽에서 오냐, 이쪽에서 오냐를 기준으로 이제 봐줘야 돼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쪽에서 오더라도 y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지? 그렇지. 이쪽에서 오더라도 2를 향해 가까이 가서 쌤이 지금 한 번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맞아요. 불연속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쌤이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봐볼까? 이런 그래프도 한번 봐볼까?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볼 거냐면 요 그래프 한번 봐볼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우리 세린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 혹시 그릴 줄 아나? 뾰족하게 생긴. 뾰족하게 생긴 거? 근데 왜 여기 있는데? 분모에 있는데? 유리함수, 공수2, 유리함수. 맞아. 이게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원래는 이쪽에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 생겨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대로 대칭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근데 이 그래프 상에서 쌤이 이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어떤 걸 한번 물어보고 싶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지금 fx, 절대값 x분의 1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갑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한 기호가 등장했죠? 이게 LIM을 의미하는 건데 쌤처럼 LIM 이렇게 다 쓰기가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심지어 요거마저도 귀찮은 사람들은 맞아 L 하나 퉁 치고 여기다 점을 찍어요. 선생님은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L을 이렇게 뉘은상 길게 뺀 다음에 여기다 점 찍고 X가 무한대로 간다 뭐 이렇게 쌤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쌤은 쓸 때. 근데 이거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마음에 들었어? 간단한.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관찰을 하래. 이 함수를 관찰하는데 x를 양의 무한대, x 양의 무한대로 가봅시다. 가봐요. 그럼 이 y 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갈까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0을 향해 가까이 간다. 0은 아니지만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린 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0을 향해 가까이 간다. 양의 무한대로 가건 음의 무한대로 가건 양의 무한은 오른쪽으로 크게 커지는 상태, 음의 무한은 왼쪽으로 개 커지는 상태.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만 의미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지금 보면 보기 1번 보입니까? 보기 1번 우리 세린이 지금 풀어보세요. 아까 우리 세린이가 얘기했던 그걸 조금 한번 보려고요. 뭐냐면은 쌤 이거요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너무 잘해줘서 그걸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조금 멋있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얘기할게요. 수학에서 조금 멋있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그래프에서 쌤이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온다.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게요. 좌극한. 자, 리미트 x가 3보다 왼쪽에서 온다라는 건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야?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3보다 작은 쪽. 그래서 3 마이너스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고 있을 때 fx 좌극한 함수의 좌극한을 봐라. 근데 우리 이 그래프에서 아까 전에 좌극한으로 가더라도 어딜 향해 가까이 가지? 2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지 2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계속 3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고 있지만 계속 2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개념은 가까이 가고 있을 뿐 2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극한은 리미트 x가 3뿔이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y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2를 향해 가까이 가는 것뿐이지 2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현재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때 우리가 비로소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쌤이 수학적으로 조금 깐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a가 l이라 그래서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 아유, fx예요. 미안, fx 이게 L 이렇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와 동일하다. 얘는 리미트 x가 a 뿔 우극한의 값도 L 리미트 x가 a 마 fx 좌극한의 값도 L이랑 같은 얘기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다.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혹시? 요렇게 쓰면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겠죠? 그게 더 낫겠네요.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a 마 fx 해서 이게 L 이렇게 조금 더 가슴으로 느껴지라고? 좀 간단하게. 네, 괜찮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블라블라블라 극한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요. 혹은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무조건 첫 번째 뭐하고 뭐를 구해야 돼? 좌극한하고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을 먼저 조사할 것. 그리고 그 둘이 같다면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다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네, 좌극한, 우극한 먼저 구해주고 그 둘이 같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둘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쌤이 예를 또 하나만 들어볼게요.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fx는 x분의 절대값 x. 자, 요 함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0, x. 자, x가 양수예요? x가 양이면 여기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는 소리죠? 그럼 그냥 나온다는 얘기고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x가 양수. 양수는 1이. 옳지. 근데 여기 1 체크하고 쌤이 요렇게 긋도록 할게요. x가 음수면요? 음수면은 마이너스. 옳지. 마이너스를 그래서 여기다 요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잘 봐봐. x에다 0 넣을 수 있나 없나? 못 넣어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x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넣는다라는 건 분모가 0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분모가 0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0에서는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래프 그릴 때 여기다가는 빵꾸를 뽕 뚫어놔야 돼. 빵꾸 뽕 뚫어놔야 돼. 이거는 x가 뭐에서 0에서는 정의 내릴 수 없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쌤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0뿔일 때에 쌤이 그냥 x분의 절대값 x 이걸 한번 물어본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분명히 여기가 이제 3,2가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물어봐도 그냥 3을 향해 가까이 가면 2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2요. 이게 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0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 그럼 그때는 뭘 봐야 돼? 그래프를 봐줘야 되는데 0 뿌리면 어디서 오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y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그때는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0보다 작은 자극한 0보다 작은 왼쪽에서 오세요. 0을 향해 가까이 오는데 왼쪽에서 오세요. 그럼 그때 y값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까이 간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잉?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값이 어떻더라? 다르다. 그럼 쌤 이렇게 질문. 이렇게 둘이 달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x분의 절대값 x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좌극한이랑 현재 우극한이랑 지금 현재 둘이 다른 상태에서 극한을 물어본다면 그렇지.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괜찮죠? 0보다 큰 데서 오는 좌에 아니요? 아니요. 이거 우예요. 오, 집중을 잘하고 있군요. 우리 권세린양. 우예요. 우극한, 좌극한. 나이스.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 2번 있죠? 2번 한번 해보세요. 1번의 정답은? 오, 맞았어. 2번의 정답은? 오, 맞았어. 올, 자식 잘하네. 자, 이거를 쌤이 사실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프 개형만 한번 봐봐봐. 쌤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x가 0보다 큰 쪽이다. 그러면 x제곱이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돼. 요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0 이상이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요렇게 그려져서 우리가 이제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다고 하면 요렇게 오던가 요렇게 가던가.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어느를 향해 가고 있다?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x는 2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지. 2. x는 2. 그래서 x가 2보다 크면 양수, 약분 해서 여기는 1 이렇게 될 것 같고 요렇게. 그 다음에 2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라서 약분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1 요렇게. 근데 여기 2에서는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빵꾸 뻥뻥 뚫어놨습니다. 근데 우극한은 1이지만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둘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주 잘 풀어줬어요. 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굿! 잘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잘 따라오고 있구만. 세 번째는 함수의 발산입니다. 함수의 발산. 또 맨 앞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필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쌤이 아까 수렴이라고 쓴 거는 이제 극한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쌤이 대표적인 그래프를 조금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얘입니다. fx는 x제곱분의 1. 자, 요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얘도 그냥 똑같이 우리가 요렇게 잡아주고 숑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x제곱분의 1도. 네.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 fx의 극한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얼른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y값을 보니까 이게 한없이 위로 크게 올라간다는 게 보여요. y값이.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양의 무한대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개 커지는 상태다, 어떤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양의 무한대 발산이라고 합니다. 개 커지는 상태. 그래서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우리가 똑같이 그래프 그릴 때 말이야, 얘는 그대로 x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리고 쌤이 똑같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얘도 우극한과 좌극한 모두가 다 개 작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개 커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네. 그래서 쌤이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하나를 얘기를 해주자면,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니므로 극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한대는 수가 아니므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네. 좋습니다. 발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개 커지는 상태와 음의 무한으로, 음의 방향으로 개 커지는 상태. 넘겨서 보기 3번에 네 문제 있죠? 네, 그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야 됩니다, 아가씨.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그럼 일단 전부 다 네 문제 모두가 다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fx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지금 첫 번째 물어본 게 리미트 x가 0뿔로 가까이 갈 때의 fx, 이걸 물어봤어요. 0뿔. 0뿔이면 0에서의 우극한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의 정답. 자, 2번은요.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일 때 fx. 0에서의 좌극한일 때 fx는 0에서 좌극하니까 여기에서 0에서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와라.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와라. 그럼 얘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개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자, 리미트 x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x가 양의 무한으로 커진다라는 거는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가라. 여기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가라. 이 얘기입니다. 어딜 향해? 그렇지. 0에 가까이. 리미트 x가 마지막? 마이너스 무한대. fx. 얘도 똑같지 않을까? 그렇지. 얘도 여기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계속 어디를 향해? 0을 향해 가까이 가더라.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문제 1-1번을 쌤이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한테 그래프 하나를 알려줬네요. 쌤이 여기다 이렇게 뿅 하고 1, 마이너스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1,1 여기를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1, 2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2 그리고 가서 2, 1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fx인데 0부터 2까지 2일 때 함수값이 여기도 찍혀 있네요. 이렇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무슨 의미게? 맞았어. 얘는 뭐냐면 정의역의 부호를 반대로 했더니 함수값의 부호도 바뀌더라. x의 부호가 바뀌면 y의 부호도 바뀌어. 그럼 우린 이거를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fx는 원점 대칭 함수다. 근데 그 원점 대칭 함수라는 의미를 이게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쌤이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이거 원점 대칭해서 여기다 그래프 그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원점 대칭이란 원점을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180도 회전 이동시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 그럼 180도 회전 이동시키라고 하면 얘는 여기로 해가지고 뿅 하고 여기서 이렇게 뿅 하고 그려줄 수 있지. 180도 회전 이동입니다. 그럼 세렌이 여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아? 얘도 180도 회전 이동이면 뿅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에 점 찍히고 더 내려가서 뿅 요렇게 마이너스 2 여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 2,0도 180도 회전 이동하면은 뿅 하고 여기로 와서 여기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그래프를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프가 없었어요? 그래프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다시 그래요? 그래프가 거기서 빠진 줄 알았어요. 했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상태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리미트 x가 마일뿔 x가 마일뿔일 때 fx 얘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마일 때의 fx하고 요 둘을 더한 거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일뿔이면 x가 마일뿔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그치? 근데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걸 봐야 돼? 왼쪽에서 오는 걸 봐야 돼? 오른쪽에서 오는 걸 보는 거야. 근데 비록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지만 우리는 극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일뿔로 향해 가까이 어딜 향해 가냐면 1을 향해 간다.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2 마이너스 x가 2 마이너스라는 건 x가 2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2 마이너스라는 건 2를 기준으로 어느 쪽? 왼쪽에서 오라는 소리야. 왼쪽으로 가. 왼쪽에서 갑니다. y값 어딜 향해 가요? 2를 향해 가까이 간다. 그래서 우린 이 문제의 정답을 3이라고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요건 좀 외우도록 할게요. 요거 있죠? 지금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정의역의 부호를 반대로 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이다. 원점 대칭함수.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의역의 부호를 반대로 해도 함수값이 그대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Y축 대칭함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표현 자체는 조금 외워두길 바랍니다. 네, 원점 대칭함수와 Y축 대칭함수의 표현.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쌤이 계속 이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그 뒷부분에 한 장 넘겨서 좋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개념 부분을 조금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뭔지 알았고 수렴, 발산도 뭔지 알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 극한들을 연산을 한번 해볼까 해서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적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 함수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예쁘게 적어주시고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물론 단 알파, 베타는 실수 이면 fx가 a에서의 알파로 수렴하고 함수의 극한값이 gx가 베타로 수렴하면 이제 네 가지의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kfx 자, 함수에 저렇게 실수 배가 돼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k알파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k는 상수이다. 네, 그럼 두 번째도 적어볼까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여기에서 fx 더하기 gx 자, 각각의 함수를 더한 다음에 a에서의 극한을 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fx와 gx가 각각의 함수가 알파와 베타로 수렴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연산이어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다 복부호 동순 우리 세린이 복부호 동순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큰 것부터 해서 마이너스 했을 때도 그냥 맞불을 아, 이 순서예요. 위에 있는 순서.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같은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번 해볼까요? 3번은 어떤 것이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갔을 때 fx와 gx가 곱해질 때 더하거나 뺐을 때도 연산이 그대로 그냥 수렴하는 극값으로 적용이 된다면 곱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수렴하는 극값으로 그대로 곱하면 된다. 네,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다 나왔죠? 4칙 연산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렇지 나누고 그래서 여기다가 gx분의 쌤이 fx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나누는 거 그대로 적용. 하지만 단 베타는 0이 아니다. 네, 쌤이 이걸 지금 쭉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떠오르지 않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쌤이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문제를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자면 얘거든요. 이 4번 나누는 이 경우 나누는 이 경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쌤이 언급하는 이 네 가지의 모든 성질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두 함수의 극한이 둘 다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 포인트도 잊지 마시게. 네,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볼까요? 거기에 보기 1번이 있습니다. 문제가 4개가 있어요. 맞죠? 4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작! 네, 보기 1번 문제 거기 밑에다가 요 내용을 한번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 1번 밑에다가 fx 그 다음에 gx가 다항 함수이면 fx, gx가 다항 함수이고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ga가 0이 아닐 때 네, fx, gx가 다항 함수이고 ga가 0이 아닐 때 우리한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fx를 물어본다. 우리 이제 보기 1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갓다리 거기다 뭐 했습니까? 때려 넣어서 함수값이랑 같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함수값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 이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 나왔는데 분모가 0이 아닌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그냥 함수값분의 함수값으로 대체 가능하다. 응? 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 세린이는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값이라고 불러야 돼요. 얘를 극한값, 얘를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보기 1번 문제는 fx랑 gx 주어진 함수들이 전부 다 무슨 함수? 다항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극한값을 물어보더라도 그냥 바로 뭘로 대신할 수 있다? 함수값으로 그냥 답을 바로 대신해도 괜찮다. 역시나 다항함수보다 다항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기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에다가도 하나만 또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 보기 2번 거기다가도 좀 적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fx 극한값이 만약에 알파이고 그 알파가 0보다 크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루트 fx는 이것은 루트 알파로 얘기할 수 있다. 쌤이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fx라는 함수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리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리함수의 극한이요. 무리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볼 때도 지금 fx라는 것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알파가 양수라는 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냥 요걸로 루트 알파로 대신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다 적었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됐죠? 자, 요거는 또 마찬가지인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가 베타로 수렴할 때 단 알파 베타는 실수. 네, 요거일 때 다음 대소관계가 성립한다. 일단
알파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이고 팔이야. 알파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일단 첫 번째 fx 그 다음에 gx 이거이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 2번 fx, hx, gx 이 조건이고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hx도 알파이다. 일단은 예쁘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fx의 극한이 a에서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을 했다라는 거고 a에서의 gx의 극한이 베타로 수렴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gx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극한값도 뭐하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 이 가운데 있는 놈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양 끝에 있는 함수는 알려줘요. 근데 알려주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 꼭 극한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 얘네 둘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얘네 둘의 극한값이었던 알파, 베타가 이렇게 같게 주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같다라는 건 가운데 낑겨있는 이 함수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함수의 극한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는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뭐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샌드위치 낑겨 있으니까 이건 샌드위치 정리잖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네. 보통 이제 hx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쌤이 여기다가 추가로 요 내용도 조금 밑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의 차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쌤이 방금 전에 적은 여기에는 fx와 gx에 뭐가 있죠? 등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등호를 넣는다라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왜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의문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쌤 뭐 얘기하려면 fx하고 gx가 이렇게 크면 알파랑 베타가 대소관계가 이렇대요.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 알파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더 뭐하다고 했죠?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쌤이 fx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1 마이너스 x분의 1. 물론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거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gx는 1 플러스 x분의 1. 요거 한 번만 봐줘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쌤이 지금 둘 다 극한을 구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의 값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의 gx하고 이 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우리 아까 전에 요거 그래프 기억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에 가까워져? 그렇지. 그럼 얘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 하나 외우자. 무한분의 상수면 얼마? 무한분의 상수면 함수. 자, 다시. 쌤이 x분의 1을 여기다 그렸지?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거 극한 얼마라 그랬어? 세린이가 아까?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0이라 그랬지? 그러면 무한분의 상수면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외워도 돼. 무한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 무한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 그러면 있잖아. 이 fx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얼마가 되냐? 1이 되고 얘도 무한분의 상수다 보니까 이게 0에 수렴하면 얘도 극한값이 얼마가 되냐? 1이 돼요. 근데 이제 쌤이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아니 분명히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1에서 뭔가가 계속 빠지는 함수인 거고 얘는 1 플러스 x분의 1이면 얘는 1에다 뭔가 계속 더해지는 함수다 보니까 fx와 gx를 비교하면 항상 얘가 더 크죠? 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어때?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는 것엔 등호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요 두 번째 샌드위치 정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x, 그 다음에 hx, 그 다음에 gx 이거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이거이면 역시나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hx 요 놈도 알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함수에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낑겨있는 hx의 극한도 알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거를 기억하면 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나? 기본 문제 1-2번 갑니다. 기본 문제 1-2번. 기본 문제 1-2번의 꼴을 봤더니 1번이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분명히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면 2를 그냥 퐁당퐁당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냐면 여기서 쌤이 아까 그랬잖아. fx, gx가 다항함수면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전제는 뭐가 있었냐면 ga가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쌤이 이걸 집어넣어버리니까 분모가 0이 돼요. 그럼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 1-2번 위에다가 우리가 뭐 하나를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뭘 적냐면 0분의 0꼴의 유리 함수의 극한은 0분의 0꼴의 유리 함수의 극한은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하는데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한 후 약분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인수분해한 후 약분하여라. 인수분해한 후 약분하여라. 좋습니다. 0분의 0꼴이면은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하고 극한을 구해줘야 한다. 자, 그럼 이거 가볼게. 분모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는데 분자가 x-2, x+2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보이네요. 약분이라는 게. 그러면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극한은 얼마? 4.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자,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간다? 1을 향해 가까이 간다. 근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할 게 엄청 많네요. 일단 첫 번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분모가 뭐 돼버리냐면 빵 돼버리고요. 분자에도 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분자도 빵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놈. 그래서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자. x-1, x+1. 자, 위에 있는 분자를 쌤이 또 열심히 인수분해 했더니 x+2, x-2, 그리고 x-1 이렇게 되더라. 인수분해 할까? 약분할까? 뿅 약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1 집어넣었더니 3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아주 쉽죠?
좋습니다. 1번,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쌤이 조금 어려운 얘기 살짝만 해볼까? 우리가 사실 그 0분의 0꼴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x에다 2를 넣었는데 이게 0이 되고 얘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인수정리에 의하면 반드시 뭘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x-2를 인수로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도 반드시 요걸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조금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얘를 먼저 시작으로 인수분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번 나왔습니다. 기본 문제 1-3번. 자, 1번. 쌤이 1번을 문제를 딱 풀려고 봤죠. 리미트 x가 9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루트 x 마이너스 3 분의 분자가 x 마이너스 9. 어잉? 분명히 아까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 지금 인수분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루트 x를 제곱하면 x가 되고 3을 제곱하면 9가 되기 때문이죠. 그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먼저 하면 왜냐면 0분의 0꼴이니까 자 리미트 x가 9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인수분해합니다. 루트 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고 분자가 루트 x 마이너스 3하고 루트 x 플러스 3으로 합차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합차로.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약분을 시켜가지고 9를 집어 넣어버리면 정답은 6이라고 구할 수 있다. 자, 2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에는 루트 2x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루트 2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더라. 근데 이제 쌤이 인수분해를 하고 싶었는데 인수분해가 분명히 여기서는 멀끔하게 보였는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0을 집어 넣어봤더니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아,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제 거기다가 써줄 거냐면 0분의 0꼴에 무리식의 극한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리함수의 극한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의 무리함수의 극한은 아까 전에는 유리함수의 극한이었고 이번에는 무리함수의 극한을 본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유리화라는 것을 분모의 루트가 있을 때만 유리화하라고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유리화라는 것은 0분의 0꼴일 때 그때도 유리화를 해주는데 여기다 이렇게 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분자 중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여라. 분모 분자 중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여라. 네, 이거는 기본 문제 1-3번 유형입니다. 0분의 0꼴인데 안 돼요, 인수분해가.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되는구나. 자,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또 촌스럽죠? 쌤, 분모에도 루트가 있고 분자에도 루트가 있는데 그럼 이거 유리화를 어디로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식을 가지고 유리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 루트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유리화를 합시다. 여기에다가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당연히 분모에도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가 곱해져야 되는 상황.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숑 하고서 루트 2x 루트 2x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까지 좋습니다. 자, 근데 분자가 뭐가 되나 봤더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x에서 2가 빠집니다. 그럼 남는 게 x만 남는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아, 그러면 드디어 약분될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지더라. 그래서 x에다 이제 0을 퐁당퐁당 집어넣었더니 2루트 2가 있고 루트 2가 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네. 2번만 유리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3번도 유리화를 안 하고도 우리 세린이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을걸요? 분모에 지금 세제곱근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 분자에는 x 플러스 8입니다. 자, 우리 세린이 똘똘이 잘 알겠죠? 지금 보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얘가 되고 얘를 세제곱하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쌤은 약분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만약에 한다 치면 혹시 우리 세린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대답할 수 있나? 저희 지금 하고 있어요. 빨리 해볼게요. 네, 빨리 해보세요. 세제곱 루트 x 제곱 네, 세제곱 루트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 어. 세제곱 루트 x 세제곱 루트 x. 그 다음 옳지, 맞았어. 이거야, 이거. 맞았어.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8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팔 집어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또 뒤에 플러스 4. 그래서 정답은 12. 됐죠? 네, 넘어갔어. 이제 또 기본 문제 1-4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세린이 눈치채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하진 않았다? 아니, 무조건 유리화하지 않았다? 얘도 그냥 인수분해 바로 되면은 하고 여기서도 바로 인수분해 되면 바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 자, 기본 문제 1-4번 갑니다. 기본 문제 1-4번. 자, 기본 문제 1-4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야, 이건 또 뭡니까? x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인가 봐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그리고 2x 플러스 1이다. 자, 지금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라는 소리잖아. 그럼 얘도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고 얘도 엄청나게 커지는 상태고 그럼 얘도 커져? 얘도 커져. 잠깐만, 그럼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1인가? 차수 따라가는 맞아. 그래도 한번 해본 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을 아주 잘하는데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한분의 무한대라고 느껴져서 보통 이제 쌤이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네, 약분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쌤이 나 배고파. 근데 세린이가 선생님 저도 배고파요. 그럼 우리의 배고픔, 나의 배고픔과 그 다음에 우리 세린이의 배고픔이 같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얘는 굉장히 값이 커지는 상태, 얘도 커지는 상태,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발 무한분의 무한대 꼴이 있을 때 1이라고 대답하지 말자. 2 무한대라는 거는 없고 3 무한대라는 것도 없으니까. 쌤이 이거는 여기다가 또 한번 좀 쓰도록 하겠는데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유리 함수의 극한은 이거는 정말 쉬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또 저게 뭔 소린가? 뭔 소리냐면 이 소리예요. 자, 분모가 2차예요. 그래서 2차로 나눠라 이겁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고 2차로 나누면 3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2차로 나누면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고차항으로 일단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비교를 조금 해봤더니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갔더니 무한분의 상수. 그럼 뭐 된다 그러지 아까? 무한분의 상수 0. 무한분.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 큰 거야. 근데 분자는 2. 그러면 엄청 큰 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린이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볼게.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세린이랑 쌤이랑 둘이 나눠 먹었을 때 세린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겠죠. 딱 동등하게 딱 우리가 균등하게 우리가 나눠서 먹자라는 전제하에 쌤이 여기에 100명을 초대했어. 그래서 피자 한 판으로 나눠 먹자. 자, 상상해 빨리. 우리 세린이는 피자 한 판을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조각을 나눠서 세린이가 먹겠지. 그리고 갑자기 쌤이 여기서 10,000명을 불렀네? 그리고 피자 한 판을 우리가 노나 먹자고 얘기하네? 그럼 세린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어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한분의 상수, 분모가 인원이 무한대야. 근데 그 중에서 피자 한 판을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쌤이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무한분의 상수다. 무한분의 상수다. 그럼 우리 세린이 그때마다 0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 0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얼마예요? 3인데 분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라 이 문제의 정답은 0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데 문제를 또 한번 써보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분의 분자가 5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럼 역시나 이걸 쌤이 2차로 나눌 거예요. 왜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의 최고차 2차로 나누면 자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그 다음 얘도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오 땡큐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무한분의 상수 그럼 다 0이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5가 되더라. 2분의 5가 되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3번 갑니다. 마지막 3번. 3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x 플러스 2 분의 분자가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더라. 자, 분모의 최고차가 1차이기 때문에 쌤이 1차로 나누면 x가 무한대 1차로 나눠. 그러면 3 플러스 x분의 2 1차로 나누면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2. 자, 무한분의 상수 0입니다. 무한분의 상수 0입니다. 그리고 아하, 이게 남아있네요. 분모는 3인데 분자가 무한대예요. 그럼 이거 수렴합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양의 무한으로 발산합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지금 쌤이 얘기해준 이 방법은요. 굉장히 이제 교과 개념에 입각해서 쌤이 설명한 방식이고요. 사실 지금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긴 하지만 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쌤이 살짝 쓸 거냐면 증가 속도라는 말을 살짝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잠깐만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x제곱 x, y는 x 라고 이제 그리는 직선하고 y는 x제곱이라고 그리는 함수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면 물론 여기가 지금 만나는 요 지점이 1,1입니다. 이건 y는 x를 쌤이 표현한 거고 얘는 y는 x제곱을 표현한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0하고 1 구간에서는 y는 x가 좀 더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여기 이후부터 한번 잘 봐보세요. 그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증가하는 속도가 y는 x보다 y는 x제곱이 훨씬 빠르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상황에서 증가 속도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이 극한의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자, 얘 보니까 1차, 얘 보니까 x제곱. 그러면 x제곱 입장에서는
이게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상수 취급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1차를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한분의 상수 이런 느낌으로다가 극한이 바로 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얘도 2차, 얘 비슷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개수 B를 그냥 정답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차수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있잖아요. X제곱이 있고 여기 X가 있습니다. 그럼 얘 입장에선 얘가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답을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서술형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런 의미들을 다 알고 그러므로 2분의 5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 좋습니다. 기본 문제 1-5번 갑니다. 기본 문제 1-5번. 자, 기본 문제 1-5번은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근데 얘는 또 1번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루트 x제곱 더하기 3 빼기 4 그리고 여기 2x.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기본 문제 1-4번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유리함수의 극한을 푸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에도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도 무한대. 근데 얘도 똑같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유리함수가 아니라 무리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럼 얘도 뭘 해줘야 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를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쌤이 일단은 얘기를 해주자면, 잘 봐봐봐. 루트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차수에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반이 되는 겁니다. x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차수가 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도 1차잖아. 차수가 1차, 차수가 2차 동일하면 개수 B만 답으로 하면 된다. 그럼 여기에 개수는 2고 여기에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극한을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쌤이 지금 유리화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 답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2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루트 x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빼기 4 분의 2x 함수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쌤이 여기다가 요 내용은 이걸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한 다음에 마이너스 x는 t로 치환한 다음에 계산한다. 지금 여기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쌤이 저기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냐면 리미트 t가 자 넘어갈 때 마이너스 x가 t인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면 t는 양의 무한으로 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전히 얘는 t제곱이 되는데, t제곱이라고 하더라도 루트가 있으니까 차수가 얼마? 절반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 여기도 1차 1차분의 1차면 개수 B를 정답으로 한다. 그래서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경우에만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요 유형의 문제는 잘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문제 1-6번 갑니다. 기본 문제 1-6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자, 1번부터 한번 쌤이 좀 보도록 할 건데, 1번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1. (2번)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쌤이 이거는 그냥 계속 문제를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4 빼기 x. 자, 요런 꼴이 나와 있고 3번도 한번 봐볼까요? 3번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x분의 1이 막 여기에 있고 그 뒤에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막 있고 여기까지만 일단. 지금 얘 있잖아요.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 근데 얘도 무한대예요. 근데 그 둘을 막 뭐 하라고 합니까? 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얘도 무한대. 근데 얘도 무한대. 근데 그걸 또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은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 다음 얘도 한번 볼 건데 지금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요 놈 있죠. x분의 1. 이 x분의 1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근데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또 까리한 게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양의 무한으로 간다는 건가? 음의 무한으로 간다는 건가? 사실 이것도 모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쨌거나 방향은 모르지만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x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네. 얘네들의 극한은 식을 변형해서 풀어줘야 돼요. 식을 변형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변형해야 되는지는 문제를 통해서 쌤이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입니다. 그냥 다항함수 쭉 늘어뜨린 얘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으로 빼주는 겁니다. 최고차 x세제곱으로 다 빼세요. 그럼 2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5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거야. x세제곱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한분의 상수라 0, 무한분의 상수라 0, 무한분의 상수라 0.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x세제곱도 양의 무한으로 발산. 근데 거기에 2를 곱한다고 한들 역시나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요거야. 요거. 왜냐면 이게 만약에 양수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데 곱해지는 요놈이 음수잖아? 그럼 여기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잘 봐야 돼. 부호. 부호를 잘 보세요. 부호.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양의 무한인지 음의 무한인지. 두 번째 갑니다. 얘요. 얘는 아마 우리 세린이 느낌 오지 않을까? 이건 뭐 해야 될 것 같아? 유리화. 그렇지, 정답입니다.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갑니다. 어차피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될 거라서 쌤이 다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소거 될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3x 플러스 4만 남을 거고요. 이제 분모에는 유리화를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하고 이 부분이 부호가 달라져서 플러스 x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얘는 몇 차가 되냐면 1차가 되는 거고요. 얘도 1차입니다. 그리고 얘도 1차예요. 그럼 1차분의 1차인 경우에는 개수 b를 정답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개수는 얼마냐면 1이죠. 더합니다. 이 개수도 1이에요. 얘 개수는 3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답은 2분의 3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것도 식을 변형하는 게 유리화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을 텐데 이거 있죠? 얘는 식을 변형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통분입니다. 통분.
우리가 초딩 때 많이 했던 그 분수 계산할 때 써먹는 통분이라는 걸 할 건데 그 통분은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은 그대로인데 그 옆에 있는 놈 있죠? 얘 말이에요. x-1분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하고 1은 소거 되면서 x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x가 약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주게 되면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정답은 마이너스 1로 수렴. 네, 얘도 지금 보면 처음에 요 앞에 있는 거는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무한대로 커지는 상태. 하지만 여기에 x 0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가는 형태.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식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쌤이 소개할 거는 통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루트가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얘는 유리화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적고 옆에다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 빼기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안타깝게도 분명히 통분을 했지만 여전히 약분되는 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리화를 같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이거 x 루트 x 플러스 1 있고요. 여기에 괄호 열고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화. 그리고 분자는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x만 남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땡큐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여기에서 x하고 요 x하고 요렇게. 그래서 x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 0 집어넣으면 얘는 1이고요. 여기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쌤이 우선은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했어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문제가 좋아요.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자, 이제 기본 문제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7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렇게 나와 있을 때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는 극한값을 구하여라. 오케이. 자, 1번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있고요. fx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 세린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요? 아까 쌤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5군요. 뿅.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다 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f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fx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극한을 한번 보고 싶다면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달아준다.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달아서 양변에 있는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 극한 구해볼까요? 재빠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5. 우린 이것을 뭐라 한다? 3이라고 한다. 자, 요것은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우린 요것을 뭐라 한다? 3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양 끝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이 3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운데 낑겨있는 이 x가 2를 향해 가까이 할 때 fx의 극한값도 3이 정답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가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에서 가우스는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내신 기출에는 좀 간간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직 시중 문제집에서도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건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 가우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때, 물론 그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요. x가 n뿔을 향해 가까이 가는 가우스 x의 극한하고 리미트 x가 n- 좌극한 가우스 x에서의 좌극한하고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쌤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n 플러스, 물론 여기에서 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 아니, 실수라는 표현을 쓸까요? 실수? 아, 근데 여기서는 정수가 더 맞겠네요. 우리 아가씨 한번 요거 잘 봐봐봐. n뿔이면 n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n보다 커요. 그렇죠. n보다 크죠. 그럼 n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5.2 이렇게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그럼 만약에 한 5.1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n뿔이면 우린 그냥 극한값이 n 그대로 나온다. 우극한이면 그냥 그대로. 우극한이면 그냥 그대로. 그런데 n-면 n보다 작다라는 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4.9.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그럼 4.95. 그래도 4요. 그럼 그 얘기는 5보다 조금 더 작은 값 동네에서는 n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n-1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왜 가우스 기호가 함수의 극한에서 자주 나오냐면 우극한일 때는 그대로, 좌극한일 때는 하나 작은 거 이러다 보니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게 함수의 극한에서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자주 나온다. 외웁시다. 우극한은 그대로, 좌극한은 1 빼기. 우극한은 그대로, 좌극한은 1 빼기. 괜찮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세계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아직 적지 말고 먼저 한번 이거 잠깐만 봐볼게요. 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실수, x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수 x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근데 이 소수 부분은 0부터 1 사이. 그래서 이렇게 h가 0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쓴다라는 것은 소수 부분을 표현한다. 지금 이 두 번째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할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일 때, 이러한 경우일 때는 제발 바꿔주세요. 어떤 걸 바꾸냐면 가우스 x를 뭘로 대신해서 바꾸냐면 x-h로 대입을 해서 변형을 해서 바꿔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쌤이 지금 이걸 쓴 이유는 가우스 x는 왜 x-h라고 쓸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쌤이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그 2번 문제가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있는 항은 x분의 10인데 그 뒤에 가우스 기호가 눈에 보입니다. 3분의 x요. 3분의 x라고 가우스 기호가 눈에 보이는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가우스 안에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식을 바꿔라. 그래서 요거는 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일단 x분의 12는 그대로 있고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냐? 3분의 x 마이너스 h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3분의 x 마이너스 h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 이제 분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요. 얘네 둘은.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네 둘을 곱하면은 4가 되고요. 4. 그 다음 뒤에는
x분의 12h가 됩니다. 근데 우리 세린이는 알아요. 쌤이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무한분의 상수. 소수 부분인 h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 지금 잘 보면 범위가 제한돼 있죠. 0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럼 무한대 입장에서는 0하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상수 취급이 가능하고 무한분의 상수 얼마나 그랬죠? 그렇지,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4가 된다. 네, 그래서 가우스 기호 나오면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상태다. 그럼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요것만 우리 기억하면 끝. 자, 이제 넘어가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이요. 합성함수의 극한. 아주 중요한 문제. 합성함수의 극한. 자, 기본 문제 1-8번. 이거는 그림을 후루룩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gx부터 gx 자, 쭉 해서 2 가고 또 1에서 찍어가지고 숑 이렇게 가는데 딩딩딩딩딩 이게 2고 이건 1이고 네, 요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gx 여기 fx도 3개나 있어. 정말 이런 문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돼 있고 이 1일 때는 2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점이 찍혀 있어요. 이런 그래프는 쌤 이거 물어볼까? 이거 그래프 이왕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살짝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fx 극한을 보는 거거든요. 이 극한 값은 얼마예요? 오, 맞아요. 왜냐면은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타고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y값이 어딜 향해 가까이 가는지를 보는 거라서 0이 맞습니다. 그럼 f1은 얼마예요? F1은 2요. 오! 똘똘이 잘 보네. 그래프를 볼 줄 아네. 얘는 0에 가까이 갈 때는 이 그래프를 봐야 되지만 F1은 1일 때 함수값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해? 극한값. 얘를 뭐라고 해? 함수값. 이렇게 본다. 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y는 fx죠. 자, 두 번째 y는 fx는 이렇게 생겨요. 두 번째 y는 fx. 얘는 지금 이렇게 뿅 뚫고 이렇게 1, 그 다음에 1일 때 함수값은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이렇게 뿅 0, 1, 2 이게 이제 세 번째죠. y는 fx.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fx의 값을 구하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fx. 자, 이제부터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상황을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리미트 x가 a뿔일 때 fx. 자, 이걸 구해라. 그러면 사실 이런 표현이 조금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x가 a뿔이라서 a뿔일 때 요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라는 함수에서 정의역의 방향성을 꼭 봐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정의역의 방향성을 봐야 한다라는 의미다. 극한은. 다시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fx라는 함수값이 정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fx의 함수값의 방향성을 우리가 반드시 봐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는 건지 아래에서 오는 건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y값의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x값의 방향은 좌우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보면 되는데 함수값의 방향성을 보려면은 y값이기 때문에 위에서 오냐 아래에서 오냐 그걸 유심히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극한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x 1뿔 요것도 봐야 되고 1마 요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조사하고 시작할게요. 쌤 첫 번째, 리미트 x가 1뿔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f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뿔. 그럼 우리 세린이 대답 잘 해주세요. 먼저 x가 1뿔이면 여기 안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f 1뿔. f에서 1을 기준으로 우극한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0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이 fx라는 함수값 자체가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위에서 오는 건지 아래에서 오는 건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0을 향해, 우린 지금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데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어디에서 오고 있어요?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요 어떻게 쓸 거냐면 0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리미트 x가 0뿔일 때 gx,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쓰는 게 쌤이 귀찮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g 0뿔을 보라는 얘기군, 요렇게 그냥 쌤은 보통 해석을 하는 편인데 정확한 표현은 노란색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리미트 x가 1마일 때 gfx도 볼 건데 1마일 때는 왼쪽에서 오는 건데 역시나 0을 향해 가까이 가지만 아래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0마가 됩니다. 리미트 x 0마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g 0마 이걸 보면 되는 건데, 그럼 gx를 봐야겠네. 0을 기준으로 0뿔과 0마 어때요? 지금 둘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0뿔일 때 극한값은 1이 되지만 0마에서의 극한값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달라요. 둘이 다르다라는 건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타깝게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그래프로도? 그러면 쌤이 조금 오버해서 요 정도의 가닥을 잡았으니까 살짝 속도를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얼른 보시고, 자, 1뿔 1에서의 우극한 갑니다.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나요? 근데 0인데 위에서 오고 있나요? 아래에서 오고 있나요? 그래서 얘는 G0뿔이 되겠네요. 1에서의 우극한이. 괜찮나요? 1에서의 좌극한도 볼 건데요. 1에서의 좌극한을 봤더니요. 여전히 어딜 향해 가까이 가고 있냐면 0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1에서의 좌극한도 0뿔이네요.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 G0뿔이면 1이죠? 1에서 우극한 얘도 1이죠? 그러면은 얘는 1에서의 우극한으로 출발했고 1에서의 좌극한으로 출발했는데 그 둘이 같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괜찮나요? 또 마찬가지 1에서의 우극한 출발합니다. 1에서의 우극한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G 1에서 우극한 뭐야? Y가? 그쵸. 근데 위에서 와요? 아래에서 와요? 옆에서 와요. 옆에서 올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0입니다.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닐 때는 그냥 0. 1에서의 좌극한도 어때요? 그냥 0. 옆에서 올 때 그냥 0. 그러면 G0일 때 이거 함수값 얼마예요? 그냥 2. 그래서 얘도 2. 얘도 2. 그럼 그 얘기는 1에서의 우극한일 때 합성함수의 극한, 1에서의 좌극한일 때 합성함수의 극한이 전부 다 2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합성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괜찮나요? 볼 줄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 1-9번 갑니다. 기본 문제 1-9번. 혜린이가 아주 잘 알아듣네요. 자, 1-9번 갑니다. 포물선 y는 x제곱에 꼭지점 원점과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재. 너무 웃기지 않아? 생각하재.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림을 또 그려야 될 것 같은데 y는 x제곱도 그리고 y는 x제곱도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가 원점인데 얘를 지나고 y축의
지금 Y축이 중심이 있는 어떤 원을 그리라고? 뭐 이런 원을 그려라 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중심이 여기 있겠고 중심. 네, 그럼 이제 물론 거기에서 이제 P가 이 점이 되겠죠. P 이게 Y는 X제곱. 네, 이 문제는 그림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잘 그려줘 보세요. Y는 X제곱의 꼭지점 원점과 이 포물선 위에 다른 점 P를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생각하자. 그래서 쌤은 지금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점 P가 이 포물선을 따라 점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우선은 이 P점을 쌤이 가정해야 될 것 같아서 이 P라는 점을 쌤이 P, P제곱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좌표를 도입하는 거지. 왜냐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쌤이 요거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세린이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0,8. 오, 좋았어. 0,R입니다. 여기 지금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쌤이 이렇게 두 개의 점을 혹시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죠? 길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래서 쌤이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인 P제곱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반지름 길이가 R이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그냥 그걸 제곱해서 R제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하고 반지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럼 무조건 중심이랑 연결해서 반지름 길이와 같다라는 그 성질을 무조건 식으로 쓰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식 전개하면 P 4제곱 마이너스 2R P제곱 더하기 P제곱은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P제곱으로 쌤이 살짝 묶으면 이 부분을 P제곱으로 살짝 묶으면 개수가 1 마이너스 2R 하고서 P제곱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 같네요. 아 근데 묶지 말자. 안 묶는 게 더 낫겠다. 미안. 2R P제곱 2R P제곱 첫 번째 거로 그대로 놔둘게요. P제곱 이렇게. 왜 쌤이 자꾸 이렇게 바꾸냐면 지금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그 얘기는 야 있잖아 P가 원점 P가 0에 가까워지면 R은 어디로 가까이 가? 그걸 물어봤기 때문에 우린 이 문제를 풀 때 P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식에서 충분히 유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쌤이 지금 여기서 쓰면 2R P제곱은 이라고 해서 이항을 시켜봤을 때 P 4제곱 더하기 P제곱이라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R은 이라고 쓰게 된다면 2P제곱분의 근데 P제곱이 이제 약분되면 2분의 P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근데 볼게요. P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다. P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다. 그럼 R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2분의 1을 향해 가까이 간다. 네, 요게 끝입니다. 얘가 끝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다음 페이지 적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개념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졸려. 끝났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계수가 뭡니까? 세린이 미정계수가 뭐예요? 그 식에서 그 문자 정계수가 뭔지 모르는. 오, 맞아.
정해지지 않은 거야.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요 내용을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있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문제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꼴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 이게 알파 이렇게 극한 값이 존재할 때 물론 여기서 알파는 실수.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따져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수렴을 했을 때 첫 번째 갑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가 만약에 0이면 그러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도 무조건 0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0이 되고 그리고 이거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gx가 0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쌤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줘 볼게요.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뭔가 극한에 대해서 우리한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x를 a로 대입을 해봤더니 분모가 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분모가 빵인데도 수렴을 한다라는 것은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0분의 0꼴이어야 수렴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두 번째는 분자를 확인했더니 분자가 빵이야. 근데 얘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반드시 0분의 0꼴이라 약분시키고 0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모도 0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쌤이 예시로 요거 하나만 볼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얘가 문제에서 만약에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아니면은 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a를 모를 때 우리 세린이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x가 1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분모가 뭐 돼요? 0이죠. 근데 1을 집어넣었더니 그럼 얘가 지금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죠. 0분의 1 마이너스 a 꼴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세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a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1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a가 2라고 쳐보자. 아, a가 2면? 이걸 보통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 쌤이 아까 전에 무한분의 상수 이거의 극한은 어딜 향해 가까이 간다 그랬지? 무한분의 0에 가까이 간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0분의 상수는? 아까 전에 쌤이 뭐라 했지? 분모가 점점 커지면 분모가 계속 커지면 굉장히 이 값은 작아지는 거야 라고 했잖아. 근데 분모가 굉장히 작아. 반대로. 그러면은 이 값은 어떨까?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쌤이 지금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a가 여기 분자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0분의 상수가 되면서 발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렴을 했다면 0분의 0꼴이어야 수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자, 지금 거기 옆에 보면 보기 1번 있죠? 우리 세린이가 지금 한번 문제 풀어줘 보세요. 보기 1번. 네, A는 얼마입니까? 2고 B는 얼마입니까? 오, 정답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굿, 굿, 굿.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기본 문제 1-10번을 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1-10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지금 분모는 x-1, 분자는 ax-2x 제곱. 그 다음 그것이 b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세른이 이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면 분모가 이미 어디로 가죠?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x에다 1을 집어넣은 a-2가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나와버리네요. a는 2다. 그럼 a는 2를 집어넣어버리면 a 자리에 2를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1 그럼 2x-2x 제곱이라서 쌤이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유리함수의 극한입니다.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이라. 그래서 약분을 하려고 해라.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두 번째 갑니다. 오케이,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끝입니다.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1. 근데 이것의 극한이 3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갔더니요. 세상의 마상의 분자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놈은 뭐가 아니더라? 0이 아니더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x제곱, 그러니까 1을 집어넣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1을 집어넣으면 0이다. 맞습니다. 근데 1을 집어넣어서 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은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는 풀이는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1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그 얘기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라고 써줬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상수 보이죠? 플러스 b입니다. 맞출 수 있어요. 뒤에를 x-b라고 해서 상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갈게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이제 분모를 인수분해 해놨으니 x-1, x-b 분의 x-1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약분을 할 수 있는 인수를 찾았기 때문에 약분을 하고 나면 극한값을 1-b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 그럼 이게 3분의 1이라고 하니 오케이.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쌤 a는 어떻게 찾나요? 라고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a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1이다. 이렇게 이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1-11번 갑니다. 기본 문제 1-11번.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지금 분모가 뭐라고 돼 있냐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 근데 이것의 극한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분의 fx는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볼까요? fx는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수를 알 수 있는 함수래요. 첫 번째, x가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냐면 fx의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fx의 최고차항의 정보를 주는 것이다. 왜냐? 1로 수렴을 하지 않았는가? 몇 차입니까, 분모? 분모? 2차니까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첫 번째 fx는 2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더군다나 2차라면 개수 b가 여기 있는 극한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2니까 얘도 개수가 2가 돼야 해서 fx의 시작은 2x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2차식일 것이다.
두 번째 가볼까요?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갑니다. 2를 지금 집어넣어 보면 0이 돼요. 그럼 분자도 어때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쌤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발 fx 0이다 하지 마시고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2지만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뭘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여기서 뭐 그냥 우리가 뭐 x-k 혹은 뭐 x 플러스 k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잡고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이제 인수분해합니다. x-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도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2배의 x-2, x 플러스 k 이것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분할 수 있는 인수가 눈에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좀 지우고 그냥 쓸까요? 아이고 지우고 그냥 쓰면 얘는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있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k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1이래. 얘가 1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k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겠죠? 그걸 찾으면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fx식 완성. 여기까지고 쌤이 지금부터 우리 세린이한테 확인학습을 줄 건데 그 확인학습 풀다가 내려가면 되겠네요.